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거나 또는 한의학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6가지 약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6가지 약초는 바로 감국, 감수, 감인, 강활, 건강, 그리고 결명자인데요. 각 약초의 놀라운 효능부터 그들의 독특한 특징, 정원수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다채로운 정보를 풍부하게 담아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식물들이 얼마나 많은 건강상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유익하게 쓰일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볼까요? 자연의 지혜가 담긴 이 약초들의 세계로 지금 바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약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약초는 바로 감국입니다. 감국은 단감자와 국화국자를 써서 달콤한 국화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가을이 되면 정원이나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노란색 꽃을 피우는 식물이죠. 감국은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따뜻한 햇살 아래서 더욱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감국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해열, 해독, 그리고 소염 작용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몸속에 열을 내리고 독소를 제거하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감국이 지닌 특별한 성분들 덕분인데요.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체내의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감국은 눈 건강에 매우 이로운 약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눈을 밝게 하는 꽃이라 불렸을 정도로 눈을 맑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며 두통 완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감국차 한 잔은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국은 간의 열을 식혀주고 풍열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어 안과 질환이나 감기 초기의 열감, 두통, 목마름 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기 초기 증상으로 열이 나고 목이 아플 때 감국차를 마시면 해열 효과와 더불어 목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국차는 그 맛이 달콤하고 향기로워 약초 특유의 쓴맛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은한 국화향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아로마 효과까지 선사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감국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을에 피는 아름다운 노란색 꽃입니다. 이 꽃은 단순한 관상용을 넘어 약용으로 귀하게 쓰이는데요. 특히 건조시킨 감국 꽃잎은 다양한 차나 약재로 활용됩니다. 꽃뿐만 아니라 잎과 줄기에도 유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약성이 뛰어난 식물로 평가받습니다. 정원수로서의 감국은 어떨까요? 감국은 관상용으로도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가을에 피는 풍성한 꽃은 정원의 아름다운 색채를 더해주고 특유의 은은한 향기는 정원의 분위기를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번식력이 좋고 비교적 키우기 쉬운 편이라 초보 가드너도 큰 어려움 없이 정원에 심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며 병충해에도 강한 편이어서 관리에 손길이 많이 가지 않는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집 주변이나 텃밭 한켠에 감국을 심으면 가을 내내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나면 말린 꽃잎으로 향긋한 국화차를 즐기는 것도 감국의 매력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미관과 더불어 건강 효능까지 겸비한 감국은 우리의 정원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약초는 감수입니다. 감수는 단감자와 물을 의미하는 수자를 써서 달콤한 물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은 매우 강력한 효능을 지닌 약초입니다. 한약명으로는 감수라고 불리며 대극과의 식물로 그 덩이 뿌리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감수는 그 효능이 매우 강력한 만큼 사용해 신중을 기해야 하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감수의 가장 주요한 효능은 바로 강력한 이뇨작용입니다. 체내에 축적된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여 부종이나 복수 치료에 활용됩니다. 특히 복수가 차서 숨쉬기 힘든 환자들에게
응급처치로 사용될 정도로 그 이뇨 효과가 뛰어납니다. 감수는 세포 내외의 수분 대사를 조절하고 신장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소변 배출을 촉진합니다. 이는 심장 질환이나 간 질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한 부종이나 복수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이뇨 작용은 몸의 전해질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아래 사용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사용은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하여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감수는 통변 작용도 있어 변비 치료에도 사용되지만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재가 필요한 경우에도 소량씩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감수의 특징은 덩이 뿌리를 약재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덩이 뿌리는 맛이 달고 성질이 찬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독성이 강하므로 일반인이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감수를 다른 약재들과 배합하여 독성을 중화시키거나 특정 질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약재와 함께 포제법제 과정을 거치면 독성을 줄이고 약효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원수로서의 감수는 어떨까요? 감수는 일반적으로 정원수로 심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독성 때문에 관상용으로는 부적합하며 약용으로 재배되는 경우에도 엄격한 관리 하에 이루어집니다.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며 실수로 섭취할 경우 심각한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수의 독성 성분은 피부에 닿을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취급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수는 약용 식물로서의 가치는 높지만 정원이나 일반 가정에서 쉽게 접하기는 어려운 약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도를 벗어나 개인적으로 감수를 채취하거나 복용하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약초는 가민입니다. 사실 가민이라는 단어는 웹 검색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약재를 지칭하기보다는 단맛을 가진 약재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한의학에서 가민이라는 이름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단일 약재는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특정 약재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의학 문헌을 찾아보면 가민이라는 표현보다는 감이라는 한 글자가 약재의 맛을 표현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감초는 달콤한 맛을 가진 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만약 가민이 단맛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라면 우리는 한의학에서 단맛을 가진 약재들이 어떤 효능을 가지는지 일반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단맛은 보통 보하는 효능, 즉 몸의 기운을 푹 돋고 허약함을 보충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운을 보충하고 혈액을 생성하며 부족한 진액을 채워주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완화 작용을 통해 통증을 줄이거나 긴장을 풀어주는 데도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대추나 감초 같은 약재들은 단맛을 지니며 이러한 보행 및 완화 효능을 가집니다. 감초는 독성을 중화하고 다른 약재들의 효능을 조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여 한약 처방에서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약재 중 하나입니다. 또한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추는 신경 안정 효과와 함께 소화 기능을 돕고 비위 기능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가민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약재의 효능, 특징, 정원수 효과를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 스크립트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가민이라는 특정 약재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한약재의 세계는 넓고 깊어서 때로는 용어의 혼란이나 정보의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약재에 대한 정보는 항상 공신력 있는 출처를 통해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약초, 강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활은 한약명으로 강활이라고 불리며 미나리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그 이름에서부터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듯한 이 약초는 특히 뿌리줄기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강활의 가장 주요한 효능은 바로 진통,
해열, 그리고 거풍 작용입니다. 여기서 거풍이란 몸에 침입한 풍한 습사, 즉 바람과 추위, 습기로 인해 발생하는 병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특히 감기나 몸살, 신경통 등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에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강활은 표피에 작용하여 한기와 습기를 몰아내고 기혈순환을 촉진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강활은 특히 상반신의 통증 완화에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어깨와 목의 통증, 두통, 이마나 뺨 부위의 통증 등 상체 부위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성적인 어깨 결림이나 목덜미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강활을 활용한 약재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감기로 인한 오한, 발열, 두통에도 활용되며 신경통이나 관절통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겨울철 찬바람을 맞거나 환절기에 감기에 걸렸을 때 으슬으슬한 오한과 함께 두통이 심할 때 강활은 훌륭한 약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강활은 또한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향은 강활의 약효와도 관련이 있으며 한약재 특유의 깊은 향취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 향은 땀을 내고 몸의 기운을 소통시키는 데 기여하며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약재로 사용되는 뿌리줄기는 크고 굵으며 주로 가을철에 채취하여 건조시킨 후 사용합니다. 건조 과정에서 약효 성분이 더욱 농축되어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정원수로서의 강활은 어떨까요? 강활은 일반적으로 정원수로 심는 경우는 드뭅니다. 주로 약용식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한약재 농가에서 재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약용식물을 정원에 심어 그 생육 과정을 관찰하고 필요할 때 약재로 활용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만약 강활을 정원에 심고 싶다면 강활은 비교적 서늘하고 습한 환경을 선호하므로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사광선보다는 반그늘에서 잘 자라며 토양은 촉촉하면서도 배수가 잘 되는 곳이 좋습니다. 미나리과 식물 특유의 푸른 잎과 독특한 향기는 정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을에 피는 흰색의 작은 꽃들도 소박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집 정원에서 직접 키운 강활로 차를 끓이거나 약재로 활용한다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5번째 약초, 건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흔히 아는 생강을 말린 것입니다. 한약명으로 건강이라고 불리며 마른 건자와 생강, 강자를 써서 말린 생강이라는 의미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생강이 가진 다양한 효능을 더욱 농축시키고 강화한 형태로 그 약효가 생강보다 훨씬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돕는 것입니다. 특히 속이 차가워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복통, 설사, 구토 증상이 있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위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현대인의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화불량, 더부룩함 등의 증상에도 건강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체온을 높여 몸의 냉기를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손발이 차거나 냉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건강을 활용한 차나 음식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생리통 완화나 수족냉증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몸을 따뜻하게 하고 땀을 내는데도 도움을 주어 감기 증상 완화에도 유용합니다. 기침, 가래, 코막힘 등 감기 증상이 있을 때 건강차를 마시면 몸을 덮여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건강의 특징은 생강을 건조시킨 것이라는 점입니다. 생강은 맵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건강은 생강보다 그 성질이 더 강하고 뜨겁습니다. 따라서 건강은 생강보다 더 강력한 온중거한, 즉 속을 따뜻하게 하고 찬 기운을 제거하는 효능을 지닙니다. 이로 인해 소화기계의 냉증으로 인한 질환이나 몸 전체의 한증을 치료하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건조 과정에서 생강의 주요 약효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의 함량이 변화하고 특히 쇼가올 성분이 증가하여 온열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정원수로서의 건강은 어떨까요? 엄밀히 말해 건강 그 자체가 정원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의 원료인 생강은 텃밭이나 화분에 심어 직접 재배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며 반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봄에 생강 종편을 심어 가을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수확한 생강을 말리면 바로 건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생강을 재배하여 건강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싱싱한 생강잎은 요리에 활용하거나 차로 마실 수도 있어 텃밭에 심으면 약용뿐만 아니라 식용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생강 특유의 알싸한 향기는 해충을 쫓는 효과도 있어 친환경적인 정원 관리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직접 키운 생강으로 만든 건강은 더욱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약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약초, 결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명자는 한약명으로 결명자라고 불리며 밝을 결, 밝을 명, 아들, 자자를 써서 눈을 밝게 하는 씨앗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콩과의 한 해살이 풀인 결명자는 그 이름처럼 눈 건강에 매우 이로운 약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결명자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눈을 밝게 하고 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인 눈의 피로, 건조함, 충혈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간 기능이 저하되면 눈이 침침해지고 피로해지기 쉬운데 한의학에서는 간과 눈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결명자는 간의 열을 식히고 기능을 개선하여 눈 건강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줍니다.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눈이 피로한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 결명자차는 필수적인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명자는 변비 해소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씨앗에 함유된 안트라키논 유도체 성분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완화하고 숙변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만성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배변 활동을 유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 고혈압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혈압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여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명자차는 은은한 맛과 향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구수한 맛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좋으며 카페인이 없어 밤에 마셔도 숙면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명자의 특징은 콩과 식물의 씨앗을 약재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씨앗은 갈색을 띠며 단단한 편입니다. 씨앗을 볶아서 차로 마시거나 한약재로 활용합니다. 볶는 과정에서 특유의 구수한 향이 살아나고 약효 성분의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정원수로서의 결명자는 어떨까요? 결명자는 비교적 키우기 쉬운 한 해살이 풀입니다. 씨앗을 쉽게 구할 수 있어 텃밭이나 정원에 심어 직접 재배할 수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며 특별한 관리 없이도 비교적 잘 성장합니다. 초록색 잎과 가을에 피는 작은 노란색 꽃은 정원에 소박하지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씨앗을 수확하여 직접 결명자차를 만들어 마시는 경험은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결명자 잎은 나물로 무쳐 먹을 수도 있어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처럼 결명자는 정원수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유용한 식물입니다. 오늘은 감국, 감수, 감인, 강활, 건강, 결명자까지 6가지 약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국은 눈과 간 건강에 좋은 정원수로, 감수는 강력한 이뇨작용을 하지만 독성이 강해 주의해야 할 약초로, 감인은 정보가 부족하지만 단맛의 약재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약초로, 강활은 상반신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약초로, 건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말린 생강으로, 그리고 결명자는 눈 건강과 변비 해소에 좋은 정원수로 각각의 독특한 매력과 효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약초들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약초들의 지혜는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올바른 지식과 활용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약재는 체질과 증상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수 있으며, 특히 감수처럼 독성이 있는 약재는 반드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분별한 자가 처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약초를 선택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귀한 선물, 이 약초들을 현명하게 활용하여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